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 백수범입니다. 저는 1978년 성당시장 쪽 대명 1동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뒤에 중구 봉산동으로 이사를 해서 대구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다시 남구 대명동에 남대구 세무서 쪽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대명초등학교 졸업하고 시민중학교 친한 친구랑 자전거 타면서 3년 동안 시민중학교 다녔고요. 그리고 대구 고등학교 가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대명동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웅변 재밌게 했었습니다.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때는 방공 웅변 대회, 교통안전 웅변 대회 이런 게 주로 있었고요. 너무 이제 뛰어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좀 급하다고 부모님이 서예 학원도 오래 보내셨어요. 태권도 학원 가서 실컷 땀 흘리고 재밌게 잘 놀았고 유단자입니다. 1단입니다.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어떤 문화적인 충격 같은 거를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TV에 나오면 넋을 잃고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텔레비 너무 많이 본다고 혼내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방황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일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참 제일 답답하면서도 재미있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런 모범생하고는 거리가 멀었고요. 항상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IMF가 터지고 그때 회사 다니고 계시던 이제 아버지도 몇 년 당겨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담임 선생님이 수능 성적을 놓고 자를 대서 이렇게 맞춰서 니는 여기 가라 해서 고대 경영학과에 일단 갔습니다. 원래 가고 싶던 곳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고민을 털어놓고 반수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큰형은 또 작은형을 돌봤고 작은형은 또 막내 동생을 돌봤고 사회초년생이 그 월급 받아서 본인 쓰고 동생 하나 재수학원 보내고 생활비 주고 하니까 본인 장가 갈 때 나중에 형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모아둔 게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고마워 형. 재수해서 또 법대를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 법대를 쓰려니까 간당간당했어요. 사회학이나 정치학, 철학을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 철학과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본래 하고 싶었던 법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법대 수업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사법시험도 어설프게 한두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마음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돼서 공군 장교로 가서 월급을 좀 모아오면 몇 년 정도 공부할 돈은 되겠다. 그래서 공군 장교에 지원해서 헌병 병과를 받고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랑 군 생활로 20대가 다 갔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찾았고 뜨겁게 사랑도 했고 하지만 뭘 해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방황의 10년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마음이 좀 들떴나 봐요. 친한 친구가 있던 울산에 친구 보러 놀러 가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이제 기분이 업돼서 둘이 이제 씨름을 모래사장에서 한판 하다가 척추를 부러뜨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처음으로 해봤고 또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됐을 때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다 덤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금방 까먹죠. 그때 수술 이후에 갑옷처럼 생긴 척추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그 척추 보호대를 하고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신림동에서 저를 지극하게 돌봐주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장경훈이 같은 건물에 살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저를 옆에서
지켜주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혹시나 누가 저랑 부딪힐까봐 걱정을 하고 살펴준 덕분에 뼈가 붙을 때까지 무사히 1년 정도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다가 모아둔 돈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어릴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월급을 쪼개서 생활비를 매달 보내줬어요. 그 덕분에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는 독서실 총무도 하고 또 원룸 총무도 하고 그 신사동 가로수길 있는 그쪽에 리빙텔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가면 이제 숙식 제공해주고 신림동보다 월급도 좀 더 나오는 그런 이제 총무 자리가 있어서 한동안 총무하면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철학과 친구 김경철이 먼저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바쁘고 자기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바빴을 텐데 와서 술 한잔 사준 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주변 친구들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사법시험이랑 행정고시를 1차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둘 다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시험에서 둘 다 떨어졌어요. 그때 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이미 나이도 한 34 정도 됐었고 주변에서 취직하라는 거 다 이제 말 안 듣고 고집 부려서 온 길인데 여러 사람들 도움받아서 어렵게 온 길인데 시험을 2개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법시험 공부, 행정시험 공부를 같이 했던 강신원 형이 로스쿨을 한번 알아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로스쿨 학비가 이제 워낙 비싸다는 걸 얘기 듣고 있었으니까 형 나는 그럴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리트 시험이라도 한번 봐놓고 장학 제도를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달 반값 정도 되는 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큰맘 먹고 리트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도 리트 시험 점수가 꽤 잘 나왔어요. 그 점수를 들고 갈 수 있는 로스쿨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주대 로스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전액 장학금 보장에 숙식 제공, 교재비까지 장학 제도를 내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대 로스쿨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에 간 첫날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배에다가 짐을 싣고 밤에 저녁에 출발 인천항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신림동에 있던 짐을 싸서 배에다 싣고 인천항에서 저녁에 출발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한 6, 7시 정도에 제주항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제 밤새 낯선 곳으로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주항에 도착해서 여기서 3년간 아름답게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에 도착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주에 가면서 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빚도 좀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을 4일 동안 같이 봤던 친형 같은 선배 류재모 형이 사법시험을 같이 보고 이제 형은 합격하고 저는 떨어져서 제주 가니까 형이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여있던 제 빚을 자기도 대출 내서 네, 제 빚을 갚아줬습니다. 네, 참 고마운 형이죠. 막상 제주에 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네. 섬 사람들은 육지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육지 사람이 보는 제주의 하루하루는 눈을 뜨면 제주 바다, 뒤를 돌아보면 한라산.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매일 아침마다 그냥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 보고 우와, 또 뒤를 한라산 보고 우와 멋지다. 그때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그 법 공부를 오랫동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이제 특히 법 공부 처음 하는 동기들은 미리 공부를 좀 시작하자. 내가 먼저 공부했으니까 그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여러 동기들이 연락이 됐습니다. 입학 전부터 제가 먼저 공부했던 것들을 동기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회 일 같은 거를 제가 해야 다른 동기들은 공부 외적인데 신경을 안 쓸 수 있으니까 학년 대표를 맡아서 학교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강정마을에 경찰이 아마 좀 과잉 진압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쿨 선배들이랑 로스쿨 내에 자보를 하나 붙였습니다. 제주 내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제주에 있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해서 동기 선배들에게 어떤 우리 입장을 낼 것을 제안하는 그런 자보를 붙였더니 거기 공감하는 서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같이 가서 제주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대 로스쿨에서 동기 중에 참 예뻐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동안 계속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공부하고 같이 이제 시험도 보고 그래서 졸업 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부모님이 계시고 집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결혼식도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손잡고 대구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범어동에 이제 투룸을 하나 구해서 아내랑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주에 계신 부모님이 보시면 시커먼 이제 육진놈이 딸을 데려가서 결혼식도 하기 전에 이제 같이 사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하러 가자 해서 아내 손잡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한 게 저로서는 38에 가진 거 없이 장가갈 수 있었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고 아내는 한 번씩 싸우면 그때 혼인신고부터 한 게 이제 잘못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아마 속으로는 지금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구로 와서는 그 백옥희 변호사님의 법무법인에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수 변호사가 2명이나 필요한 곳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같이 연수시켜 주신 참 고마운 분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제 스승님이죠. 6개월 연수를 마치고 바로 아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이 전혀 없던 시내 쪽의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릴 때 봉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동네거든요. 근데 마침 바늘땅 내거리에 빈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선배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옆에 있는 이유가 다 있다 소로만. 아내랑 저랑 생각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법원은 변호사가 조금 움직이면 될 일이고 시내에 교통이 좋은 곳에 있으면 의뢰인이 오시기 편하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내에 당시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게 됐고 반드시 이 사무실을 꼭 성공해야 된다,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6, 7번 저녁에는 모임을 가고 밤에는 또 서면을 쓰고
새벽까지 쓰다가 집에 못 가면 사무실에서 바닥에서 좀 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사무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주변 분들도 이제 인정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시내에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여러 군데가 더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이제 그동안 참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뭐 받은 사람한테 갚는 거 외에 사회에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게 이제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입니다. 한 4, 5년쯤 전에 민변의 성상희 선배님이 낙동강 최상류에 수십 년째 이렇게 그 강을 오염시키는 큰 회사가 있는데 이거 좀 대구의 변호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대략 보고 현장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첩첩산중 낙동강 거의 이제 발원지 가까운 곳인데 그 깊은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니까 마치 어떤 SF 영화처럼 거대한 이제 공단급의 공장이 나타납니다. 이런 공장이 여기 왜 있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본격적으로 이거는 좀 싸워봐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법률 대응단이 만들어져서 대구에 있는 민변 동료들을 중심으로 부산 변호사 또 서울 변호사 이렇게 차차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10명 넘는 법률 대응단의 이제 변호사가 같이 몇 년 동안 열심히 대기업 영풍하고 법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이제 영풍 법률 대응이 시작이 됐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좀 화가 나는 회사더라고요. 규모는 제게 한 20위권 되는 대기업인데 하는 행태는 보면은 전혀 대기업답지 않은 5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그 낙동강 1300만 영남인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수원 바로 앞에서 공장을 돌리면서도 전혀 조심하지 않고 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로 강을 많이 오염시킨 거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정화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니까 대응 활동에 좀 빠져들게 됐습니다. 오기도 생기고요. 그래도 우리 뒤에 이제 시민들이 있으니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변론을 합니다. 결국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 정지도 하게 됐고요. 280억이 넘는 과징금도 부과받게 되고 그동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동안 그 대기 측정치를 다 조작해 왔던 게 또 들통이 나서 대기업 상무라는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받은 세상의 도움들 갚을 기회가 참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문시장에 몇 년 전에 큰 불 났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실어주셨는데 개인회생 파산을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인회생 파산하러 오신 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서문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몇 번 찾아오셔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거나
화재 나서 이제 옮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점포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있었던 그런 분쟁들 소송 통해서 이렇게 잘 해결해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특히 대구 경북에 독립유공자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후손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구 민변이 광복회랑 법률 협약을 맺어서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분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도 해드리고 법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상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후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온 거를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이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이 드는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참 한 사람이 살아오는 데는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사법시험을 공부를 이제 시작한 때부터 20대 방황기, 30대 또 실현기를 거치면서는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주변 분들 신세를 지고 아마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지 않겠죠.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제가 40대 중반에 변호사로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제가 많이 받은 도움들, 신세들, 우리 이웃에, 주변에, 세상에 이제 좀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도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이웃에 벌어진 일들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도움이 필요할 때 든든한 그런 동네 변호사, 마을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 백수범이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